인터넷상에 댓글을 여러 번 달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차 빼달라는 연락을 여러 번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이 를 표현했다면 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시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스토킹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스토킹이라는 법 너무 말도 안 됩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댓글 몇 개 달았다고 스토킹이라니요. 법 취지랑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스토킹 처벌법은 실제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너무 넓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자가 되는지, 그리고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사건 중에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수임으로 연결되진 않아서 제가 상담만 하고 끝난 사건인데, 의뢰인이 공소장을 갖고 오셨는데 이혼 진행 중에 있는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이 남자분이 이제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돼서 오신 분입니다. 부공판이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공소장을 갖고 오셨는데 정말 음주운전 사건보다도 되게 간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몇 개 보내야 스토킹이냐에 대해서 횟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5번이었는데 5번은 좀 적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루인가 이틀에 걸쳐서 다 합쳐서 5번을 보냈고, 내용도 위협적인 말이나 욕이나 지저분한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요 정도 표현이 가장 강력한 표현이고, 나머지는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짧은 문자 5개인데 이게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 것도 놀라운데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갔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서 사실 이 사건은 꼭 제가 수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임을 하게 되면 사건 기록을 통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길래 혐의가 인정돼서 재판에 넘어갔을까가 너무너무 직업적인 호기심을 자극했으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을 맡지는 않게 됐는데, 그 내용으로 재판이 넘어간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 이 스토킹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넓게 적용이 되고 있고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줬다는 점입니다. 그 여기 댓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진짜 댓글만으로도 스토킹으로 신고... 그럼요. 댓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스토킹하면 생각하는 건 약간 미행, 약간 이런 거잖아요. 찾아가는 거 당연한 거고,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 핸드폰이든 뭐 PC든 뭐든 간에 충분히 될 수는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 규정이 어느 정도 알려주곤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들었을 때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그리고 법 규정은 이것처럼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례들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각 사건에서 스토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지가 좀 돼서 이젠 어느 정도 사례들이 쌓이긴 했으나 그 사례들을 종합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겨서 스토킹이다 아니다를 말하기에는 여전히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직면에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한 피해가 스토킹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스토킹이 아니라면 스토킹에 이르지 못하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각 사안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 사건도 일반 사건과 수사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고소로 시작돼서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가는데, 이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우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게 있으니 그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의 수사 절차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잠정 조치라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잠정 조치를 신청하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거리 내로 접근하지 못하고 또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연락하지 못하고 하는 잠정 조치라는 것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잠정 조치는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내리는 조치이고, 이거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도 잠정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가 너무 공감이 되기는 하나, 연락 한두 번 했는데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나한테 너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 지금부터 연락하면 처벌돼 라고 오는 게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는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항고라는 걸 통해서 굴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킹 범죄의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행 사건은 나는 추행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혹은 만진 건 맞지만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라는 식으로 부인할 여지가 있는데, 스토킹 사건은 대부분 통신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한 행위를 두고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스토킹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내 사건이 스토킹이 아닌 것으로 보여질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동행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행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가서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와야 되는 간단한 사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행위는 정해져 있지만 그 행위를 해석하는 게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그런 경우라 하면 역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변호사가 듣고 그 질문에서 상대방의 주장도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인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스토킹이라고 해서 스토킹이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하면 안 되고, 스토킹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꼼꼼함과 수사 경험이 필요한데, 스토킹이 안 되면 다른 모욕이나 협박이나 이런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때 스토킹으로만 고소했는데 다른 주장까지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스토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적절한 뉘앙스를 갖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달라, 조사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경찰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고 상대방의 주장을 토대로 어떻게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그걸 변호사와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있기 어렵고, 특히 스토킹 사건은 결국 양측 간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문답의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무엇인지 법에서 규정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게 스토킹인지 아닌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 성향이 매우 강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을 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다소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우선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